수열 단원의 첫 번째 나오는 건 등차 등비고 아마 3번 정도 수업을 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등차 등비하고 그 다음에 수열의 합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하고 그 우리 중간고사 시험 준비하면서 안 본 지 한참 됐으니까 빨리 정리를 좀 하자는 의미에서 했고요. 여기 첫 페이지에 아주 이거 자기스토리인데 꼭 이걸로 정리 안 해도 돼. 어쨌든 첫 페이지에 내용 나와 있는데 그냥 빈 칠판에 하지 뭐. 그래도 첫 번째 단원의 이름이 수열이니까 대단한 이름이 벌써 아픔이야? 야, 1분도 안 됐어. 40초 됐어. 40초. 숫자 나열한 거 수열. 수열의 정의는 그냥 숫자의 나열이야. 그런데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냥 랜덤하게 나열되어 있는 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을 보고 그 안에 어떤 규칙이 들어있는지를 파악해서 다음에 누가 올지 그 다음에 누가 올지를 조금 합리적으로 유추해보자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 사이에 어떤 규칙을 파악하는 게 이 단원에서의 목표라고. 오케이? 규칙을 파악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뭐 알고 있지만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이런 애들이 어떤 규칙인지 알고 있잖아. 아주 간단한 규칙이거든.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나열들은 아예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거고 하다 보면 이름이 없는 것도 있어. 이름을 정할 수는 없지만 그거 다음에 누가 올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애들이라고. 그지?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알겠지만 결국 이 수열이라는 대단원의 목표는 그래서 n번째 오는 게 누군지 일반항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거기까지 다 더하면 얼마인지 SN 수열의 합 그것들을 찾는 것이 이 단원의 어쨌든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이 있는 어떤 숫자의 나열 그걸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등차 수열의 정의는 뭐였냐면 이 단어 자체는 차이가 동등한 수열이다라는 뜻이거든. 차이가 일정하다 이런 소리인데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일정한 숫자들을 더하면서 진행되는 숫자의 나열을 등차 수열이다라고 말했다고. 그지?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공통된 차이다. 그래서 공차 이렇게 불렀고 일반항 AN 그래서 어떻게 생겼다? 첫 번째 항인 A에다가 왜 이러냐? A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서 만들었다고요. 이거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 기억나죠? 별로가?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우리 보통 수열에서 항을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면 차이가 일정하다는 거야. 공차를 하나 더하면 얘가 되는 거고 또 공차를 하나 더하면 얘가 되는 거고 또 공차를 하나 더하면 얘가 되는 거였는데 세 번째 항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해서 얘가 되는 게 맞지만 이 두 번째 항이라는 것 자체도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해서 만든 녀석이니까 아예 그냥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치면 공차를 연속으로 2개 더해서 세 번째 항을 만들겠다라는 말이라고요.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항도 세 번째 항에 공차 하나 더하는 거지만 세 번째 항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쭈루룩 더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요거 하나 더 더해서 얘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 공차를 3개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되더라 라는 소리니까 n번째 오는 녀석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서 만들겠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뭐 한 번씩들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수업할 때 그런 이야기 했을 텐데 자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여기서 첫 번째 항 A고 공차가 D거든. N은 N번째 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미지수는 누구냐면 N이야. A하고 D는 우리가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상수라고 숫자. A는 안 변해. D도 안 변해. N만 변하는 거야. 10번째 항이니 20번째 항이니 100번째 항이니 그러면 N에다가 어떤 숫자들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N 하나만 미지수고 나머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N에 관한 1차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N 내린 차순으로 정리하면 D 곱하기 N 더하기 A-T 그냥 어쩌고 저쩌고 이런 뜻이에요. 안 중요해서 그냥 안 쓴 거야.
쓰자면 그냥 A-D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썼다고요. 쓰고 나서 보면 뭐라고? 이거 주인공이 n이야 n. n에 관한 1차 함수이면서 이 1차 항의 개수가 누구냐면 바로 공차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나타내 보면 n 앞에 공차 오는 n에 관한 1차 함수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n 뭐라고 안 나왔는데 찾아봤더니 3n 더하기 5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걸 쳐다보고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3이고 초항이 8인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파악하면 된다고. 그죠? n이 1씩 커질 때마다 3씩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좀 이따 또 써먹어야 되니까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 녀석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등차 수열의 합 가기 전에 중간에 잠깐 거쳐갈 거로 등차 중항이라는 거 있었는데 얘도 이 단어 자체는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지.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그래서 등차 중항이거든. A랑 B랑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라고 하면 여기도 D를 하나 더한 거고 여기도 D를 하나 더 더한 거거든. 근데 우리 지금 이제 가운데 있는 녀석을 주인공으로 할 거니까 얘 입장에서 쳐다보면 이렇게는 공차를 하나 뺀 거고 이렇게는 공차를 하나 더한 거지. 그지?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이는 거냐면 얘는 여기서 공차 하나 뺀 거고 얘는 여기서 공차 하나 더한 거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공차 하나 뺀 거 더한 건 퉁쳐서 사라지고 가운데 거만 두 개 될 거야.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그래서 A랑 C를 더하면 그냥 가운데 거 두 배 한 거와 같고 다시 B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보면 누가 된다? A랑 C랑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것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근데 중항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저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A랑 C랑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눴거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산술평균 이렇게 불렀다고. 그지?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 시험 점수 같은 거 평균 낼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A랑 C랑 더해서 반으로 나눴다는 건 사실상 A라는 값과 C라는 값의 평균 값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평균 값이 B랑 똑같더라 그런 소리거든. 그럼 다시 와서 보면 이렇게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인데 양 옆에 있는 녀석의 평균 값이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이 숫자 3개의 평균 값은 얼마인 거야? 역시나 B인 거야. 그죠? A와 C의 중항이 얘래. 근데 중항이라는 건 뭐라고? 평균 이야기하는 거라고. A와 C의 평균 값이 B야. 그럼 거기에 B까지 하나 더 꽂아 넣어봤자 평균은 그대로잖아. 그지? 그래서 이 등차 중항이라는 건 1차원적으로 보면 이거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가운데 있는 거야 라는 말도 되지만 결국 이 숫자 3개의 평균 값이 딱 가운데 있는 녀석이야 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오케이? 이건 3개뿐만 아니라 몇 개가 되든지 간에 뭐 5개든 7개든 마찬가지로 딱 가운데 있는 녀석이 평균 값이 될 거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뭐 할 거냐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거라고요. 이거 숫자 3개 더 할 건데 이것도 이 숫자 3개의 평균 값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딱 가운데 껴있는 B라고 그랬거든. 그럼 이거 3개를 다 더하려면 뭘 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3B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죠? 평균 값이 B이고 개수가 3개니까 평균 값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그냥 전체 합이 나오는 거잖아.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 원래 이런 거잖아요. 다 더한 다음에 개수를 나누면 평균이 나오거든. 그럼 평균에다가 다시 개수를 곱하면 다 더한 게 나온다 이런 뜻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 평균 값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해서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 보통 자리가 좁으니까 옆으로 갑시다.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뭐였냐면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하는 거 그랬는데 얘가 뭐 얘기하는 거다? 평균값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등차 수열 그것의 평균이 얼마냐면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라고. 물론 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런 값을 갖는 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어디까지 해야 되지? 여기까지 할까? 이거 다 더하면 55인데 이걸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9까지만 먼저 볼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치면 이거 다 더하면 45인데 왜 45인지를 생각해 보면 1이랑 9는 더해서 반띵하면 5가 되거든. 그러니까 1과 9의 평균값이 5기 때문에 1 더하기 9를 5 더하기 5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더할 거니까. 얘를 5라고 치고 얘를 5라고 치자고. 마치 요거 4 뜯어서 얘 주는 거나 똑같은 거야. 2하고 8도 마찬가지야. 이거 두 개 더 할 거니까 둘 다 5라고 생각하고 얘도 5라고 얘도 5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5를 9개 더하는 거더라 라는 말이라고. 그지?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1이랑 9를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인 9개를 곱하겠다 라는 소리라고요. 이게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그지? 8까지였으면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의 평균은 4.5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4.5라는 항이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차피 합을 구하는 거니까 평균 내서 이거 1에서부터 8까지를 더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4.5를 8개를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 4.5라는 숫자는 어떻게 찾은 거냐면 평균 내서 찾은 거지.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눠가지고. 그리고 나서 항의 개수인 8개를 곱하면 그게 합이 될 거다라는 말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등차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더라. 그래서 얘가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가야 될 첫 번째 녀석이에요. 등차수열의 합은 평균에다가 개수 곱해서 만드는 거다.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이거 이제 등차수열의 합 그러면 요 공식 말고 하나 더 기억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n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요 마지막 항이라는 게 n번째 항이거든. 그래서 요 L에다가 요 녀석을 집어넣어서 새로 만든 식이 있어. 그게 뭐였냐면 2a 더하기 n-1의 d 나누기 2 곱하기 n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a랑 d랑 n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인데 역시나 a나 d는 숫자야. 상수라고. n만 변수거든. 그래서 n에 관한 내림 12분 됐어 이놈아.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2분의 d의 n제곱이고 그 다음에 또 어쩌고 저쩌고 n 이렇게 생기고 끝나요. 이거 안 중요해서 그냥 대충 한 거야.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n에 관한 2차 함수라는 거. 빨간 걸로 할까? n에 관한 2차 함수라는 거 중요한 내용이고 그 2차 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라는 거 역시나 중요한 내용이고 맨 끝에 상수항이 없다는 거까지 눈여겨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n을 곱했으니까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게 누구다? 등차수열의 합이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뭐 이따가 또 오늘 수업 말미에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겠지만 어떤 수열의 합이 n제곱 마이너스 3n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리 무슨 생각하는 거라고? 아, 이거 등차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n에 관한 2차 함수이고 상수항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등차수열의 합이야. 하나 더 보너스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n제곱 앞에 숫자 1이 있는 걸 보니 공차가 얼마다? 2다 그 얘기라고. 왜냐하면 n제곱 앞에는 항상 공차의 절반이 와야 하니까. 그래서 요거 n에 관한 2차 함수 상수항 없는 걸 보니 등차수열의 합인데 그 등차수열 누구다? 공차가 2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이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된다. an 찾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왜 왜냐면 등차수열인 거 알았고 공차 2인 거 알았거든? 어차피 등차수열 일반항은 공차 n으로 출발해야 돼. 그러니까 이 출발은 무조건 2n이야. 이것 때문에 공차가 2인 거 알았거든.
그래서 이 n 출발하고 첫 번째 항이 얼마래? 마이너스 2래.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여야 돼. 그걸로 뒤에 오는 숫자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1 대입해서 마이너스 2 되게끔 마이너스 3만 빨리 찾으면 된다고. 그죠? SN에서 SN-1 빼서 찾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모양과 요 모양을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등비 수열로 넘어가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나올 텐데 뭐 일단 요 정도 이야기하고요. 등비 수열로 넘어가 보면 등비 수열의 정의는 뭐였냐면 일정한 숫자들을 곱하면서 진행되는 숫자들의 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자체는 비율이 동등하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등차와 등비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차이는 뭐냐면 얘는 공차를 더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얘는 공비를 곱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야. 그죠? 저기서 더하기라고 되어 있는 걸 여기서 곱하기로 바꾸면 그냥 일반항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일반항 찾아보세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해서 만드는 녀석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쟤는 공차를 n-1개 더해서 만드는 거고 얘는 공비를 n-1개 곱해서 만드는 거고 써놓고 나서 보면 A하고 R은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거 변수는 n이기 때문에 얘도 정리해보면 R의 n제곱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어요. R분의 A인데 안 중요하니까 그냥 어쩌고 저쩌고야.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뭐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 그러면 n에 관한 지수함수이고 그 n 밑에 들어있는 녀석이 바로 공비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2의 3n-1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 일반항이 이거야. 그럼 저걸 안 보여? an이 뭐 할까? 3 곱하기 2의 2n 더하기 1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아 이거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눈치를 빡 쳐야 돼요. 왜? n이 지수에 붙어 있으니까. 첫 번째 항은 1 넣어서 찾으시면 되고 공비 얼마예요? 공비는 2의 제곱이야. 그죠? 이런 애들 그냥 하나도 안 중요해. 어쩌고 저쩌고고요. 초항한테만 관련이 있는 거고 n 밑에 누가 있는가 보면 2의 제곱이 n 밑에 있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n 밑에 있는 게 공비니까 그것만 잘 눈여겨보시면 되고 어쨌든 n이 지수에 있더라. 그건 등비수열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고요. 안 중요하지만 옆에 등차중항이랑 맞춰주려고 등비중항이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얘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치면 A와 B와 C가 그럼 아까 등차수열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녀석 입장에서 보면 1위로 갈 때는 공비를 하나 나누는 거고 1위로 갈 때는 공비를 하나 곱하는 거니까 얘네 둘을 이번엔 곱해야지. 그럼 나누기 R 곱하기 R은 퉁쳐서 사라질 거라서 A 곱하기 C를 하면 가운데 있는 B 제곱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근데 요거는 B가 루트 AC다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공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호가 막 뿔맛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그죠? 공비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일반항이 뿔맛 왔다 갔다 할 거라서 이 B가 양수다 음수다 딱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등비중항은 이렇게 쓰고요. 만약에 초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라는 조건이 달려 있으면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각각의 항들이 다 양수라는 보장이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이건 말했지만 등차 중항 때문에 사실은 쓰는 거고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보자면 얘는 아까 산술평균이었고 이렇게 생긴 건 우리 기하평균이라고 부르죠. 그죠? 저거 산술평균, 요거 기하평균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등비수열의 합 찾으러 가야 되는데 혹시 공식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우 졸려. 등비수열의 합 공식 기억하고 있어? 부끄러워서 말 안 하는 거야?
이 등비수열의 합은 당연히 공식을 기억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 공식이 공식을 기억하는 것도 기억하는 거지만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등비수열이 아니지만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합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도하는 과정도 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유도하는 과정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자고. SN이라는 걸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등등등 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손으로 써놓고 나서 보면 R이라는 걸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잖아. 등비 수열이니까. 그죠? 이렇게 어떤 숫자들을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의 합은 양변에 그 숫자 똑같이 한 번씩 더 곱해가지고 얘는 AR이 되겠죠? 얘는 AR 제곱이 되고 얘는 AR 세제곱이 되고 얘는 AR의 n제곱이 되고 그 이 두 개씩을 빼가지고 찾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1-R의 SN이라는 게 가운데는 알아서 다 지워지기 때문에 맨 앞에 거 A하고 맨 끝에 거 이렇게 생긴 녀석 하나가 남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바로 SN을 구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고 R이 1이 아니라면 요거로 나누기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냐면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지. 그죠? 얘도 A로 묶으면 1-R의 n제곱이니까. 물론 이제 혹시 R이 1보다 크면 그래서 어쨌든 등비수열 합 공식은 이렇게 생겼고 혹시 공비가 1보다 크면 분모가 음수되는 게 좀 되기 싫어서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이거나 저거나 어차피 둘이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요 녀석은 언제 쓰는 거냐면 공비가 1이 아닌 등비수열일 때 그죠? 그때 합을 구할 때 이렇게 생겨먹은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거다라는 거고 만약에 공비가 1이면 그때는 이거로 나누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공비가 1이면 얘도 0이고 얘도 알아서 0이 돼버릴 거거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완전히 따로 구해야 되는데 공비가 만약에 1이면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A고 얘까지 A이기 때문에 그냥 A를 n개 더하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얘는 그냥 n 곱하기 A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의 합의 경우엔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이긴 한데 밑에 거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면 첫 번째 항부터 하기 다 똑같이 생겼다는 건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공차가 0인 등차수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등차수열의 합처럼도 당연히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요거 개념할 때 나오는 거라서 실제로는 얘를 당연히 훨씬 많이 쓸 거고 그래서 요 공식은 기억하시고요.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이 등비수열의 합도 유심히 보시면 요거요. A하고 R은 어차피 숫자니까 문제에서 찾으시면 되고 n만 미지수인데 1-R분의 A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쓴 거예요. 1-R분의 A 그리고 나서 뒤에 누가 오냐면 1-R의 n제곱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뒤에 와야 돼요. n이 지수에 붙어 있어? 그럼 등비수열의 합이란 이야기인데 등비수열의 일반항처럼 얘만 있는 게 아니라 1 빼기 R의 n제곱이란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이 앞에 어떤 숫자 오는 거 괜찮아.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1-R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n 밑에 있는 녀석이 공비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가 정리할 때 많이 나올 거니까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시고요. 자리가 좀 좁은데 지우기 전에 이거 가운데 덜어대고 이 등차랑 등비를 이야기하면서 등비 얘기하면서 제가 짧게 뭐 얘기했었냐면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거거든. 얘는 공차를 막 더하는 거고 얘는 공비를 곱하는 거잖아요. 저거는 더하는 거고 이거는 곱하는 거야. 일반항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더하는 거고 얘는 곱하는 거야. 그래서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거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얘네들의 유사성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등차 수열에서 더하기로 연결된 걸 곱하기로 바꿀 수 있으면 등비 수열이 되거든요.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등차 수열인데 이걸 뭐 할 거라고? 어떤 숫자 지수에다가 이렇게 얹을 거예요. 그럼 이건 2의 A제곱, 2의 A제곱 곱하기 2의 D제곱, 2의 A제곱 곱하기 2의 D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등차 수열을 지수에다 얹었더니 등비 수열이 되더라라는 거라고. 그죠? 지수에 있는 더하기는 실제로는 곱하기를 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더하기가 곱하기의 역할을 하게끔 지수에 얹으면 알아서 등비 수열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 그럼 반대로 곱하기로 되어 있는 등비 수열인데 여기에 로그를 씌워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로그 A, 요거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R, 요거는 로그 A 더하기 2 로그 R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곱하기였던 녀석이 로그를 씌우는 바람에 더하기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등차 수열로 바뀌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그래서 등차와 등비는 지수에 얹든지 아니면 로그를 씌우면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수열에 합할 때도 꽤 많이 나올 녀석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시고 이번엔 뭐 얘기할 거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야기를 할 텐데 수열의 합은 SN이고 일반항은 AN 이렇게 생긴 건데 SN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AN 가지고 SN 찾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등차 수열 일반항 이야기했고 합 얘기했고 등비 수열도 일반항 얘기했고 합 얘기했거든. 거꾸로 등차 수열의 합으로 일반항 찾는 거, 등비 수열의 합으로 일반항 찾는 거, 혹은 이름 없는 어떤 수열의 합 가지고 일반항 찾는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건데 얘네 둘이 섞여 있는 식 어차피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뭐였냐면 SN이라는 것 자체는 첫 번째 항 이거는 등차든 등비든 상관없이 모든 수열이 다 이렇게 생긴 거니까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SN-1은 n-1번째 항까지 합이죠. 이거 왜 생각한 거냐면 위에 있는 식에서 나는 뭘 알고 싶은 거라고 얘를 찾고 싶은 거라고. 그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나는 사실 얘만 살피고 싶다는 이야기니까 요 앞에까지 걸 드러내자 그런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요 앞에까지 게 누구냐면 A1부터 AN-1까지 합. 그래서 SN-1이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 식을 빼보자는 이야기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SN에서 SN-1을 빼보면 그게 누가 된다? AN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였냐면 이 식에 n 자리에 1은 집어넣을 수 없더라 라는 거지. 그죠? 1을 넣을 수 없는 이유는 얘 때문이고요.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S1에서 S0을 빼서 A1을 찾겠다인데 S0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0번째 항은 없잖아요. 0번째 항까지 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S0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식에 1은 집어넣지 못해요. 1을 집어넣지 못한다는 건 A1은 이걸로 못 찾는다는 이야기야. A2는 이걸로 찾으면 돼요. A3나 A4, A5 다 이걸로 찾으면 돼. 그런데 A1은 이걸로 찾지 못해요. 그래서 A1은 다른 방법으로 찾죠. 아예 어떻게 찾냐면 S1 가지고 A1을 따로 찾는 거였다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SN을 가지고 AN을 찾는 건 두 번째 항 이상과 첫 번째 항을 원래 따로따로 찾으셔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다가 내가 미친 척 1을 집어넣어 봤는데 이거랑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굳이 따로 쓰지 않아도 되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다른 경우라면 당연히 이렇게 따로따로 쓰셔야 되더라라는 거고요. 여기서 자면 안 돼, 정민아.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여기서
이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안 돼, 원래는. 왜냐하면 이거 S0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찾아봤더니 여기에 1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나 실제 S1이나 둘이 똑같으면 따로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라는 말은 S1에서 S0를 빼서 찾은 A1이랑 그냥 S1 가지고 찾은 A1이랑 만약에 둘이 같으면 이란 뜻이거든. 그럼 얘네 둘이 같다는 건 무슨 소리인 거야? 얘가 빵이란 얘기인 거야. 그죠? 만약에 미친 척 SN, N자리에 0을 대입했는데 0이라는 숫자 깔끔하게 딱 떨어져 나오면 굳이 따로 쓸 필요 없더라라는 소리예요. 그죠? 저 기억 어딘가를 더듬어 보면 등차 수열의 합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등비 수열의 합이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했는지 기억나? 그런 거 떠올려 보면 결국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S0이 0이면 이건 첫 번째 항부터 하나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보자고요. SN으로 아까 우리 뭐 했죠? 이거였나요? 3n n제곱 마이너스 3n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쳐봐요. 어떤 수열의 합이 이렇게 생겼대. 눈을 다 떠야 돼. 다 떠야 칠판이 보이지. 어떤 수열의 합이 이렇게 생겼대. 이거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요. 왜? n에 관한 2차 함수이면서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다 라는 걸 빤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모른다 치고 순진하게 모른다 치고 이 SN 가지고 AN 찾으세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찾을 거라고? n-1의 제곱 빼기 3n-1 전개해보면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n 더하기 1 더하기 4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둘을 빼보면 sn에서 sn-1 빼는 거니까 an n제곱 날아가죠? 3n이랑 요거 2n 빼기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 뒤에 누가 온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온다고. SN에서 SN-1을 빼서 찾은 AN이기 때문에 이거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A1을 따로 찾아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것 같아 보였는데 내가 미친 척 위에다 1 집어넣어 보니까 어떻다고. 얘랑 똑같다고. 그죠? 그럼 이렇게 따로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AN이 이거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 원래는 교과서에선 다 대입해보라고 하는데 굳이 대입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었다고요. 왜? 여기다 0 집어넣어보면 0 나오잖아. 내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겠다는 건 S1에서 S0을 빼서 찾은 A1을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S1에서 S0을 빼서 찾은 A1이나 실제 A1이나 둘이 같은 값일 거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다고. S0은 0이니까. 그래서 이거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A인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아까 했던 얘기지만 하나만 더 해보자면 자꾸 핸드폰이 울리냐? 하나만 더 해보자면 이거 n에 관한 2차 함수 상수항 없어요. 등차 수열의 합이야. 공차 얼마라고 했냐면 2라고 그랬다고요. n제곱 앞에 공차의 절반이 와야 돼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출발을 어떻게 할 거라고? 일단 2n 이렇게 출발할 거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려고 뒤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온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비슷한 녀석으로 만약에 어떤 수열의 합이 이렇게 생겼대. n제곱 빼기 3n 더하기 1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야. 아니라고요. 왜 아니냐면 더하기 1 때문에. 그죠? 이 상수항이 없어야 등차 합인데 더하기 1이 있잖아. 이게 그냥 내다 버리긴 아까워서 그런 얘기는 하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등차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 삐꾸 난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SN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걸 가지고 또 AN을 찾으러 가잖아요. 이렇게 생겼고 이거 두 개를 빼보면 좌변은 AN이 남겠죠. 우변은 제가 일부러 이거 전개 안 했는데 해보나 마나 어차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올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 왜냐하면
여기 더하기 1, 여기 더하기 1은 알아서 둘이 없어질 거거든. 왼쪽에 있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식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SN에서 Sn-1을 빼서 찾은 AN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나 똑같아요. 상수항이 있는 녀석이나 상수항이 없는 녀석이나 AN의 모양은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야. 대신에 다른 건 뭐냐면 A1을 찾아보면 여기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거든요. 안타깝게도 위에다 1 집어넣은 거랑 둘이 다른 값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일반항 찾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요. 두 번째 항부터는 이거고 첫 번째 항은 이거야 라고. 그지? 그럼 다시 왼쪽에 있는 녀석이랑 둘이 딱 비교해보면 이런 얘기야. 이거 S1이랑 이거 S1을 비교해보면 얘가 1 커요. 첫 번째 항 얘 마이너스 2고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런데 이거 S2랑 이거 S2를 비교해도 얘가 1 크고요. 이거 S5, 이거 S5 얘가 1 커요. 몇 번째 항까지 더하든 얘가 1 커요.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 즉 첫 번째 항이 얘가 1 크거든. 근데 몇 개를 더하든 얘가 1 크거든. 그 말은 두 번째 항부터는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첫 번째 항이 1 큰 상태로 똑같은 숫자들을 더하니까 계속 1 차이 나는 게 유지가 된다고요. 일반항을 구해보면 알 수 있지만 일반항 그래서 둘이 똑같이 생겼다는 것도 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얘기 왜 한 거냐면 이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는 2차식의 경우에도 SN에서 Sn-1을 빼는 그런 귀찮은 짓을 하지 않고 일반항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상수항이 있어도 상수항이 없는 거랑 똑같이 생겼거든, AN이. 이 상수항은 누구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요? 첫 번째 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일반항 찾을 때도 요거 가리고 찾는 거야. 상수항 없다고 생각하고 n제곱 빼기 3n이래. 아, 그러면 일단 2n 이러고 출발해야 되고요. 초항이 마이너스 2처럼 생겼잖아요. 초항이 마이너스 2가 되게끔 숫자를 찾으시면 돼요. 대신에 이건 상수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항 이상부터인 거고 이 더하기 1 때문에 첫 번째 항은 내가 생각했던 마이너스 2보다 1 큰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는다 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렇게 일반을 찾을 수 있다고요. 하나만 더 연습하고 가자면 마이너스 2n제곱 더하기 3n 뭐 이런 거 할까요? SN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n에 관한 2차 함수 상수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등차수열의 합이 맞고요. 공차 얼마냐면 마이너스 4예요. 공차의 절반이 여기 오는 거니까. 초항이 1이라는 건 눈에 보이죠? 1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그래서 얘로 AN을 찾으면 출발은 일단 마이너스 4n 이렇게 가는 거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초항이 1이네. 뒤에 더하기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면 되고 S0이 0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일반항 AN이다 라는 말이에요. 계속 똑같은 숫자만 하네. 2n제곱 빼기 3n 더하기 5 뭐 이런 거 할까요? SN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AN 찾으세요 하는 거야. 상수항이 존재하고 있죠. 이 상수항 누구한테만 영향을 미친다고요? 첫 번째 항한테만. 그래서 AN 찾을 땐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AN 찾는 거야. 공차 얼마냐면 4고요. 초항이 마이너스 1인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4n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긴 거야. 대신에 얘는 두 번째 항 이상부터고요. 첫 번째 항은 실제로 1을 대입해서 4라고 찾으시면 된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얘가 AN 일반항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차수열의 합 또는 등차수열 합이랑 비슷하게 생겨먹은 녀석의 일반항 찾는 이야기를 했고 등비수열도 마찬가지거든요. 등비수열의 합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1-r의 n제곱 다시 써보면 이런 거였어. SN이 1-r분의 a에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낼 수 있으면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한 얘기랑 똑같지. n에다 0 집어넣어 보면 r의 0제곱이니까 1이잖아요. n에 0 집어넣으면 0이 돼. SN도 이 등비수열의 합도 똑같다고요. n에 0 집어넣어서 0이 되면 첫 번째 항부터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찾은 SN이 뭐 3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생겼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의 합이려면 도대체 k가 얼마여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얼마면 된다는 얘기야? 0 집어넣어서 0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3이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원래대로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돼. Sn-1을 찾으면 3 곱하기 2의 n-1제곱 더하기 k고요. 이 둘이 빼잖아요. 그럼 이게 an이에요. 여기서 요거 뺄 거야. k는 어차피 똑같이 생겼으니까 없어질 거고 3 곱하기 2의 n제곱에서 3 곱하기 2의 n-1제곱을 빼면 요거 약간 헷갈리는데 요 2의 n제곱이라는 건 2 곱하기 2의 n-1제곱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 곱하기 2의 n-1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2의 n-1제곱만 덜어내면 6에서 3 빼는 거라 3이 남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an이 돼요. 두 번째 항 이상부터. 그리고 a1을 찾아보면 이건 s1이랑 똑같은 거니까 S1은 1 집어넣어보면 6 더하기 K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이러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같아야 돼요. 아 여기는 1을 집어넣는 게 아니지. 이게 A1이지.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어보면 3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얘도 3이라는 값을 가져야 돼. 그래야 이거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거든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이야. 원래는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데 귀찮다고. 어쩌면 된다고? 0 대입해서 0이 나오게끔 K를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찾아보면 3 더하기 K가 0이다 라는 소리니까 K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바로 찾아지겠죠. 그죠? 비슷한 걸로 하나 더 하자면 이번엔 K가 얼마여야 첫 번째 항부터 할 거냐면 역시나 0 집어넣어서 0이 나와야 되거든? 0을 집어넣어서 0이 나오게 하려면 K가 마이너스 2면 되겠죠? 그럼 걔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 가지고 일반항 찾으세요 라는 말이거든?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리 무슨 생각한다고? 0 집어넣어서 0이 나오는 걸 보니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의 합이고 그 등비수열의 공비가 얼마였다고요? 2의 제곱이었다고. n 밑에 있는 게 공비였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쩌고 저쩌고 4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될 텐데 초항이 누구예요? 1 집어넣어보면 숫자가 더럽냐? 1 집어넣어보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니까 6이다. 그죠? 맞냐? 6이죠? 첫 번째 항이 6이거든요. 그럼 AN 찾아보면 이 얘기지. 초항이 6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빠르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리가 좀 애매한데. 하나 더. 비슷하게 생긴 녀석으로 만약에 요 뒤에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어떤 수열의 합이라고 만약에 나왔으면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0 집어넣어서 0이 안 나오거든요. 초항이 삐끗난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항은 혼자 다르게 생겼고 두 번째 항부터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얘도 일반항을 빠르게 찾자면 아까 우리 등차했던 거랑 비슷한 거야. 만약에 여기 뒤에 마이너스 2가 왔으면 그럼 이건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뒤에 더하기 4가 와서 들러붙은 거예요. 그 바람에 지금 초항이 삐끗난 거거든. 다행인 건 뭐다? 이 더하기 4는 초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첫 번째 항한테만. 그래서 얘 가지고 일반항 찾고 나서 초항만 더하기 4 하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AN을 찾아보면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초항 찾는 거야. 1 집어넣어보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니까 6이고요. 공비 얼마라고? n 밑에 2의 제곱 들어있으니까 4의 n-1제곱이에요. n이 두 번째 항 이상일 때. 그런데 A1은 어떻게 찾는다? 실제로 여기다 1 집어넣어서 찾는다. 그래서 10이다.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도 아까 등차 수열에 상수항 달려있는 거랑 비슷하게 등비 수열에 뒤에 오는 상수항이 찌꺼기 이상하게 남아있어도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거 초항한테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얘로 일반항 찾고 첫 번째 항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좀 편하게 찾자고 하는 거야. SN 나와 있을 때 AN을 좀 편하게 찾자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꼭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요거 가지고 찾으셔도 되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말한 것처럼 등차나 등비의 경우에나 이런 게 가능하지, 등차 등비가 아니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방법대로 원래대로 푸셔야 되고, 그래도 어떤 수열이든 상관없이 써먹을 수 있는 거 하나 다시 강조하자면 0 집어넣어서 0이 나오면 어디 갔어? S0이 만약에 0이라면 그때는 어떤 수열의 합이든 상관없어요. S0이 0이라면 그건 첫 번째 항부터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케이? 등차 등비뿐만 아니라 막 수열의 합이라면서 막 n 3차씩 나왔어. 상관없다고. 0 집어넣어서 0이 나오는 거면 그건 첫 번째 항부터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책에서는 막 되게 심각하게 얘기 안 하는데 자주 쓰일 녀석이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음 단원이 수열의 합이잖아요. 거기 가도 수열의 합이랑 일반항 사이의 관계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수학적 기납법에 가도 당연히 나오고, 그런 데 가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같이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등차 등비의 내용이고, 실제로 문제로 가서 보면 제가 설명 안 한 거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말로만 하자면 뭐 등차 수열인데 숫자 3개가 등차 수열 이루고 있대. 그럼 우리 어떻게 두고 풀죠? 가운데 A, 요거 A-D, 요거 A 플러스 D 이렇게 두고 풀거든요. 이거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렇게 두고 풀면 안 되는 건 아니야. 약간 귀찮아요. 가운데를 A라고 두고 A-D, A 플러스 D라고 둬야 다 더하면 D가 사라지거든.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경우는 이렇게 두고 푸는데, 등비 수열의 경우엔 가운데를 A라고 두고 이걸 R분의 A, AR이라고 하지 않아요. 더하기를 하면 분모에 R이 들어가잖아. 굉장히 불편하거든. 어차피 R을 또 곱해서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경우엔 뭐 그냥 A, AR, AR 제곱 이렇게 두고 풀었다고요. 그죠? 그런 사소한 것들은 문제 풀다 보면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것 같아서 자 그냥 과감하게 다 빼버렸고요. 우리 책에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점화식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도 조금 남아가지고, 이름 달려있는 수열 중에 여러분 책에는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자 하면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필요하니까 말 나온 김에 여기서 정리를 하고죠. 이 조화수열은 정의가 뭐냐면 역수를 취하면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 그걸 조화수열이라고 해요. 역수가 등차 수열인 수열, 그게 조화수열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뭐 등차 수열 중에 1, 3, 5, 7, 9 이렇게 생긴 녀석은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녀석을 살펴보자는 거지. 그죠? 이렇게 생긴 건 등차 수열 아니고 당연히 등비 수열도 아니야. 그죠? 근데 뒤집어 보면 등차가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일반항을 찾든 뭐 합을 구하든, 아니 합은 아니고 일반항 같은 거 찾을 때 혹은 조화 중항 같은 거 찾을 때 역수 취한 걸 다 치환해서 푸시면 돼요. 치환해서 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A1, 얘가 A2, 얘가 A3, A4, A5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AN을 찾고 싶으면 얘는 AN을 바로 찾는 게 아니라 AN분의 1을 찾는 거라고요. AN분의 1은 누구와 같으냐면 A1분의 1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서 만들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찾아보면 저거는 1이고요. 1분의 1이니까 그냥 1이고요. 공차가 2였잖아요. 그래서 2n-1 이렇게 생긴 게 an분의 1이니까 an 자체는 2n-1분의 1이다. 뭐 이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조화수열이라는 거 혹시 나오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푸는 방법이 새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역수 취한 걸 치환하시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거 외에는 문제 풀면서 생기는 것들
그때그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가지고 있는 잠깐만